이번엔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큰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데이터 관리 체계부터 잡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데이터 거버넌스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정의를 간략하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프레임워크, 그리고 대체, 이거는 왜 하는 건지, 그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를 먼저 볼 건데요. 우리가 데이터 운영, 데이터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말들을 써요. 근데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정의를 해봤는데, 운영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적으로는 어떤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관리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업무적으로는 자원과 역량을 이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그걸 이제 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버넌스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함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데이터 거버넌스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조직 내에서 데이터의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라고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와닿는 표현으로 해본다면,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략, 정책, 원칙, 표준 등을 수립하고 정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그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럼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면, 데이터 거버넌스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제 어떠한 것들을 다루는지 보면, 국내에서는 보통 이렇게 신전 모양의 틀로 표현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맨 위에 지붕에는 전략 및 정책, 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조직 내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목표나 방향성, 원칙, 지침 이런 내용들을 수립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 조직이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그냥 한 조직 내에 개개인으로 어떤 주체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조직 또는 이제 주체를 정의를 하고, 그들별로 어떤 역할과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정의하는 작업을 하죠. 그러면 이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제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은 무엇인지 그것도 정의하게 되고요. 각각의 이제 해당하는 상세한 내용들을 정의하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표준, 구조, 데이터 품질도 관리해야 되고, 데이터 흐름도 관리해야 되고, 수명도 관리해야 되고, 마스터 데이터, 기준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그 마스터 데이터도 관리해야 되고, 보안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언급되기 시작하는 데이터 카탈로그도 이제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관리 대상. 그럼 이 관리 대상들을 어떤 프로세스로, 그러니까 어떤 절차와 프로세스로 관리하고 운영할 건지 그에 대한 정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 또는 도구 이런 인프라에 대한 정의하는, 그러니까 인프라를 정의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국내는 저렇게 신전 표현, 그러니까 신전 모양으로 많이 이제 이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현을 하고요. 그 국제적인 이제 다마라고 하는 그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원으로 핀 모양으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에서는 뭐 어떤 내용을 관리를 하냐라고 정의된 걸 보면 데이터 모델링과 디자인,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리지와 운영, 데이터 보안 관리, 통합과 상호 운용, 문서 및 컨텐츠 관리, 레퍼런스와 마스터 데이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아키텍처. 그래서 앞에 국내에서 표현하는 그런 모양에서 언급되는 그 용어와 똑같은 것도 있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그 각각 대상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할 건지 이런 체계를 잡는 거를 거버넌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 대체 이 거버넌스라는 걸 꼭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티슈핑몰이라고 하는 DB가 있다고 봐요. 그럼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도 있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판매, 주문, 결제, 배송, 구매 그쪽 엄청나게 많은 이 티슈핑몰을 위한 DB들이 있어요. 네, 엄청 많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 티슈품물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보면 정부나 공공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라, 보안사고 방지해라, 또 데이터 개방을 해라 라는 이렇게 푸시가 들어와요. 푸시 많이 미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을 따라줘야 그치. 돼요. 법적인 규제 또는 그러니까 공고사항으로도 오기도 하지만 이제 법적인 규제로 오기도 하니까 반영을 해줘야 되고 또 오른쪽 그 내부 조직에서 보면 이런 시스템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경영 전략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뭐 빅데이터 분석할 테니까 데이터 좀 주라든지 뭐 캠페인 할 거다 관련된 데이터를 주라든지 등등등등 엄청나게 또 데이터를 이제 IT 부서가 아닌 현업 부서나 아니면 의사결정자들이 데이터를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 외부 기업을 보면 요즘에 예를 들어서 이런 쇼핑몰이라고 하면 단지 내부에서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기업과 뭐 판매 제휴하기도 하고 결제 제휴하기도 하고 마케팅 제휴하기도 하고 온갖 다양한 제휴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요건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관리자들한테 어떤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얘 데이터 정확해? 라고 하면 쉽게 판단을 못해요. 왜요? 너무 많으니까. 많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복잡하기도 복잡하구나. 하고 이거에 대한 변경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면 이게 양이 적거나 단순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이 지금 자체로도 너무 그러니까 많은 시스템과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또 외부랑도 뭔가 연관관계가 많아요. 이 데이터들 사이에서도 연관관계가 많고 연계도 많고 이런 상태에서 너무 무슨 데이터인지 물어봐도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 대답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무슨 데이터 가지고 있냐 하면 그것도 쉽게 대답할 수 없고 우리 데이터는 안전한가 하면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있죠. 뭐요? 어떤 변경사항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시스템에 빨리 반영할 수 있겠나 하면 0.1초 안에
이라는 대답이 그래서 나올 법이 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였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시스템이 네. 최근에 어쨌든 웬만한 기업들은 시스템이 너무 많고, 네. 서로 간에 얽힌 것도 많고, 아니, 이제 그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면 제각각 만들어져서 해석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다고 산출물 관리가 잘 되냐 하면, 어쨌든 제각각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에서는 산출물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 환경도 아닌 거죠. 그러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분석도 어렵고, 이 데이터가 그럼 맞는 데이터냐라고 하면 판단도 못 하겠고, 그저 사고만 나지 마라, 장애만 나지 말라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많고 그러하니 우리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해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처음엔 진짜 데이터는 날 슬프게 하는 존재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아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확장되거나 아니면 어떤 변경 사항에 있어서 유연하게 빨리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품질 관리도 잘 될 수 있으니까 품질도 확보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이쪽 데이터는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신뢰도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분석 기반이 되는 데이터도 점점 이제 다양하게 되겠고,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상승하면서 데이터는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이라서 이렇게 좀 부끄러워서. 그렇죠. 네. 사랑이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 거버넌스는 실은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일을 이 거버넌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이 늘어나는 거는 많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데이터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날아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이런 개념이랍니다. 네, 확실히 들어오네요. 데이터 거버넌스를 하면 데이터는 사랑이 된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만나야겠네요. 네. 네, 데이터를 위한 수다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